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컨텐츠 전문가 문헌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하나의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물론 많고요. 그 대륙 안에는 5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3개국이었는데 북수단과 남수단이 분리되면서 한 개 국가가 더 추가됩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더 분리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최근에 어떤 콘텐츠가 우리한테 익숙한지, 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피카소라고 아시죠? 되게 유명한 화가잖아요. 피카소의 입체주의, 그는 어디서 그 연상을 얻었을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의 연구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바브웨에 있는 쇼나 조각이라든가 그들의 전통적인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화와 동양화에서는 직접 그 피사체를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그린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이는 그 순간을 바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코와 귀, 그리고 뒤통수가 마구잡이로 흔들려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입체주의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림에서만 그랬을까요? 자, 악기를 보면 하프, 피아노, 이 모든 것들이 아프리카에도 유사한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화는 일상적입니다. 하루에 노래도 안 부르거나 춤을 안 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음악 소리만 들으면 출근하는 중에서도 가볍게 율동을 춥니다. 정말 몸의 리듬 감각이라든가 그 음율이 정말 제가 워낙 음치다 보니까 따라할 수 없지만 누가 봐도 한국의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수준으로 그들은 즐깁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쪽으로 진출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도 그런 율동과 또 그런 문화가 적합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농악놀이 너무 좋아합니다. 깽가리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헤드빙, 끈을 갈고 헤드빙 도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태권도에서도 일반 격파보다는 높게 540도의 점프를 보여주는 화려한 기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한테 가르쳐주면 그들은 더 잘합니다. 태권도 사범들이 그쪽에 가서 놀랬던 점이 하나가 우리가 어렵게 점프해서 수십 번에 성공하는 것들을 그들은 한 번에 익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태권도는 우리 동양인보다는 그 현재 아프리카인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한류 콘텐츠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 다큐를 찍으러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채빈국인 말라위였는데요. 말 그대로 채빈국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죠. 근데 한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저한테 첫 번째로 차이니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한국인이냐?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적이 제가 아프리카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한국의 드라마 3편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봤냐고. 아테나라는 어떤 드라마였고요. 또 하나는 소녀시대 그 한 주인공이 나온 드라마였어요. 이만큼 한류 콘텐츠가 아프리카에 깊숙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첫 번째가 문화에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뭐 또 일본의 뭐 침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200년 이상의 침략과 수탈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든가 기록 문화가 많이 훼손된 겁니다. 그들에게도 문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자기네만의 전통적인 양식이 있는데도 그게 서구 열강에 의해서 많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이 서양 문물만, 서양 드라마, 서양 영화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자 했지만 한국 컨텐츠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을 공감하게 된 겁니다. 왜 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고 또 왜 이 임금이 국민을 향해 울어야 되는지, 그들을 통해서 새로 미래에 대한 그 나라 국가의 국민의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던 겁니다. 이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온 현상이 진짜 너희들의 국가의 모습이냐고. 물론 드라마죠. 모든 것이 사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는 이미지가 과거보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전통 무술, 태권도,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원래 태권도와 같은 전통 문화가 없었냐? 그들에게도 전통 무술이 있고 전통 양식이 있고 그들만의 해소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서양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이 가려진 것이죠. 그 유사한 것이 바로 태권도인데요. 태권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이나 혹은 심신, 이걸 뛰어넘어서 그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굉장히 협동적인 무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격파를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점프를 하려고 해도 도움 닫기를 하려고 해도 상대의 여러 명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협동이 필요한 무술을 갖춘 세계적인 유산은 대한민국의 태권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동이 되고 담합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을의 중심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함께 박수를 치고 이 문화를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올림픽 대회에서도 많은 성과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란 문화가 정착하기까지는 한국의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프리카를 가야 되냐고 생각한다면 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는 54개국, 유엔에서 자기가 손을 들 수 있는 표가 54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이 5에서 9% 가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또 세계 강국인 1, 2, 3, 4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국가들의 신뢰와 그리고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한국의 입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자본과 그 다음에 인구를 투입시켜서 그쪽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그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한류의 것을 그대로 갖다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선별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장르적으로는 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전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첫 번째가 최근에 제가 물어본 결과 물론 그 여성 걸그룹의 음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취향이어서 말라위에 있는 한 대학생과 한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직접 부르고 율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뮤직이라든가 뮤직 드라마 이런 것들이 우선 첫 번째가 가능하고요. 이게 유통되는 단계는 유튜브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컨텐츠인지는 처음에 몰랐고요. 이들이 계속 이 유사한 걸그룹의 컨텐츠라든가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한류 컨텐츠라는 걸 나중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선 유통 단계에서 한국 그 컨텐츠진흥원이나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유통에 필요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들이 필요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매칭시키는 건데요.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은 그 뮤직 페스티벌이라든가 필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화 편수를 하고 있는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드라마, 영화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언제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노래를 한번 부르게 하고 또 그들의 관련된 의견이나 사고를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한국의 컨텐츠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접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경로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희 한국의 컨텐츠를 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놀랬던 거는요. 백업판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상인들이 한국의 컨텐츠들을 많이 번역을 해서 지금 아프리카의 블랙마켓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은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냐면 전통 마켓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큰 상점들을 위주로 해서 전파를 되는데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각 주요 아프리카 국가마다 문화국이 설치돼 있어서 자기네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고 유통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그거를 외교부나 일부 코트라에서 그거를 관할하고 있지만 그 저작권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서는 콘텐츠진흥원이나 저작권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신시장에 대한 콘텐츠 보호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 주의할 점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 우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륙이고 부족 수만 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언어만 해도 그 부족 수만큼 매우 많죠. 그래서 케냐, 탄자니아다. 그럼 스왈리어를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인사가 잠보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라이언 킹이라는 그 디즈니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 기억나시나요? 거기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 이게 이제 우리로 말로 아무 걱정 없다. 그리고 뭐 잠보, 안녕. 뭐 이런 어떤 아프리카 언어를 이미 우리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디즈니에서 만든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단 한마디라도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인사말 정도는 그들의 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거나 혹은 그들의 미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좀 더 익숙하게 준비를 한다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한국 문화를 지키고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유의 언어를 많이 찾고자 노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산을 뭐 삼각산이 하던가, 물론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우리나라 언어의 고유의 명칭을 찾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최근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찾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쓰던 그 단어를 한번 이용해보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의 국제공항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요하네스버그 공항이 더 익숙하죠. 남아공의 뭐 경제적 수도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오알탐보라는 이름으로 공항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알탐보는 우리로 얘기하면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공항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영어로 그들한테 이게 우월하다는 듯이 알려줄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 문화 또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걸 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문화 마케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같이 호흡하고 융합을 한다면 그게 진정한 문화 융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를 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알릴 만큼 그들이 우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